삼성그룹은 2015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과 8월경 주택세제 개편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은행들의 신규 채용 규모와 영업지점을 줄이는 등 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여름 휴가에는 소비 심리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1,9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고병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1,880대까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31포인트 내린 1,888.31포인트로 장을 마감해 하루 만에 다시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현재 수준에서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98억 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구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135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은 1,190억 원어치 사들여 지수 하락을 제한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2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이 1.4%, 기계가 2.69%, 건설업이 2.34%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종이, 목재와 의료정밀, 운송장비, 은행 등의 업종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에 136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 SK텔레콤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등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85포인트 내린 531.41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외국인의 이탈로 불안해진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한국 증시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분위기라고 지적했지만 한국 증시는 금리보다는 전 세계 경기 회복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의 회복으로 한국 증시 역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경우 최근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에 대해서도 한국 증시는 주변의 다른 신흥 경제국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는 9%나 빠졌지만 코스피 지수는 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한국 증시가 주변국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은 9.9배 수준인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4배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으로는 현대자동차를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자동차가 미 경기 회복으로 현대차의 올해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7.4% 증가하고 실적 대비 주가 수준도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현대차의 주가가 약 19%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SM과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주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까? 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엔터주들은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그 대표적인 엔터주들이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에서 대장주인 SM의 경우 지난 4월 17일에는 5만 원을 웃돌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현재 주가는 3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4월 17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고가를 기록하며 9만 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5만 원대로 하락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JYP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천 원대에서 4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엔저에 따른 실적 악화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해외 매출 중에서 80% 이상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엔저로 인해서 SM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2.1%나 감소했고 JYP 또한 1분기에 9억 3,6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이들에 대해 올해 일본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절반 정도가 엔화에 대한 한차손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주가 상승이 제약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다만 엔저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은 2015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미래전략실 이인용 사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기자실에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노후 냉동기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의 효율을 개선하는 등 각 계열사의 공정 개선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또 3천억 원을 들여 모든 삼성 계열사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며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 절전 대책으로는 6월과 8월 피크 시간대에 삼성 계열사의 사무실 실내 온도를 28도로 상향 조정하고 조명의 70%를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에 집중된 하계 휴가를 8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에 걸쳐 분산해서 떠나도록 하고 재킷과 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깃이 달린 반소매를 허용하는 등 복장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없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조업 시간을 피크 시간대 밖으로 옮기고 그 시간대에 설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제조업 사업장에 있는 발전기를 이용해 정부의 절전 대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과 8월경 취득세와 보유세 등 주택세제 개편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시간 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서 장관은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7월부터 8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6월 첫째 주 거래량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이 신규 채용 규모와 영업 지점을 줄이는 등 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과 KB, 농협, 우리, 외환은행의 상반기 총 채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693명에서 올해 상반기 901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지점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949개였던 영업지점 수를 올해 들어 937개까지 줄였습니다. 농협은행은 수익을 못 내거나 미래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포는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 아래 5개의 지점을 없앴으며 우리은행도 3개의 지점을 감축했습니다. 이 밖에 본사 조직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외환은행은 올해 상반기 본점 인력 200여 명을 감축했으며 우리금융은 본사 인력 170명을 90명으로 줄이고 임원을 8명에서 5명으로 구조 조정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여름 휴가에는 소비 심리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19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국내 관광 지출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0으로 나타나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 115, 2011년 120, 2012년 116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관광 지출 CSI도 올해는 99에 머물러 201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휴가비 지출도 줄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 예산을 전년보다 줄였다고 답한 비율이 8.2%로 전년보다 높았으며 휴가비를 전보다 증액했다는 응답은 올해 36.9%로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씀씀이를 줄이겠더라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인구는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드사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인기 신용카드의 부가 혜택을 대거 줄이자 감독당국이 다음 주 카드사 민원 감축 대책을 발표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올해 카드 부가 혜택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이기로 하고 고객에 공지했거나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가 혜택 축소 등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와 관련해 카드사의 자발적 개선으로 민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 출시 당시 파격적인 부가 혜택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축소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투자 기관으로 꼽히는 보험과 연기금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내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연기금과 보험의 잔고 수량 합계는 지난 14일 기준 총 516조 6,1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월 초에 비해 11조 원 가까이 급증한 금액입니다. 특히 보험이 최근 한 달 동안 채권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 5월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보험의 잔고 증가 금액이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채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장기 투자 기관인 보험과 연기금이 본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로드맵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발표가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이 오늘 26일 최종 발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자회사 분리매각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분리매각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12년이 지난 상황으로 민영화를 통한 도덕적 해기 방지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에는 12조 8천억 원의 공적 자금 투입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블록세일을 통해 5조 6천억 원이 회수됐습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매각 방안은 확정됐습니다. 관심은 제일 먼저 시작될 분리매각인데요. 그중에서도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가장 먼저 짝짓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고 대구은행은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경남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호남 지역의 여론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은행 공동지주 설립 방안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지주사를 세워서 그 아래 각 지방은행을 수평계열수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각 지방은행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정부는 일단 최고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벌어질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 매각을 놓고 이견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각 대상인 우리투자증권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와 대기업도 탐내는 곳이라 우리투자증권을 별도로 팔면 정작 우리은행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장
그 최대 인수 후보자인 KB금융만 해도 우리투자증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은행은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매각 대상인 우리금융그룹 측도 우리투자증권 분리매각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우리금융의 병행 매각을 시도할 때도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은행과 함께 팔기로 했었습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 대상자인 KB는 우리투자증권을 사면 우리은행을 살 이유가 없고 우리투자증권이 없는 우리은행은 더 살 이유가 없다며 부실가 지정 종목 등을 감안하면 그다지 좋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금융부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유럽 시장의 승용차 신차 판매가 5.9% 감소한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판매량을 되레 1.9% 늘리며 선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5월 한 달간 34,904대를 팔아 작년 5월 대비 1.9% 판매량을 늘리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작년 5월 3.1%에서 3.3%로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가 작년 하반기 출시돼 신차 효과를 보고 있는 데다 i30 등 유럽 전략형 해치백 모델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의 신형 항공기 11대를 구매합니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경영전략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프랑스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레이코너 보잉 사장과 항공기 구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사가 제시하는 이들 항공기 11대의 가격은 모두 36억 달러, 약 4조 원으로 가격은 추후 협상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대한항공은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2016년부터 차례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문용지 제조업체 전주페이퍼는 주우식 KDB 금융지주 수석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사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재정경제부 지역경제과장,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증권 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주 사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취임합니다. 6070 세대가 백화점 매출을 이끄는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매출 상위 20% 고객 가운데 60대 이상 고객은 2008년 5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2천여 명으로 81% 증가했습니다. 6070 큰손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으로는 과일과 친환경 식품 등 질 좋은 농산 제품과 화장품과 골프용품, 손자, 손녀를 위한 프리미엄 아동복이 꼽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부유한 노년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여름 정기 세일 기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쿠폰북을 제작하고 문화센터 수강 안내 책자도 별도로 발송할 방침입니다. 6월 1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